여기 한 남성이 있어. 이 남자는 대기업에서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6,4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벌어들인 고소득자였는데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돼. 그리고 친구들에게 10,000원씩, 20,000원씩 빌리면서 엄청 가난하게 살았대. 그리고 2022년 3월 30일 가평에서 남자 한 명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하게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해당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 그리고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몇 달 동안 잠적했다가 경찰에 겨우 체포되었다고 해. 그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이은혜라는 사람이야. 이은혜는 어렸을 때부터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간 가난한 장애인 부부 아래서 자라왔어. 13살의 어린 소녀가 힘든 삶 속에서도 어른스럽게 행동했으며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더 힘든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기특한 소녀였어. 이은혜가 어렸을 때 TV에 나온 적도 있었어. 근데 그때는 진짜 방금 전에 말한 그대로 소녀의 표본 그 자체였지. 같이 잠자고 막 같이 있는 거 불편하지 않아? 하나도 안 불편해? 근데요, 제 방에서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잠버릇이 심해가지고요, 굴러다녀요. 엄마 아빠 막 팍팍 차고 그래? 어쩔 때.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힘들게 살아온 이은혜는 2016년에 윤 씨를 만나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대기업에 다니는 윤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소녀가 나중에 왕자님과 결혼하는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스토리잖아? 그런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이내 비극으로 치닫게 돼버려. 2019년 6월 30일 윤 씨와 이은혜는 지인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용소 계곡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윤 씨가 그만 물에 빠져 사망을 하게 돼버린 거야. 누가 봐도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은 거지. 저맘때 물놀이 가서 사고 많이 나잖아. 뉴스에서도 단순하게 물놀이 하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보도가 나갔고 가평 경찰서에서도 단순한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아내였던 이은혜가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남편이 죽었는데 대형 보험사가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제보를 한 거야. 그런데 후속 취재를 위해 이은혜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연락을 안 받으니까 별 수 있겠어? 취재를 중단했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사 프로의 제작진 중 한 명이 과거 자료를 확인하다가 윤 씨가 죽었던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댓글 하나가 눈에 밟히는 거야. 그 댓글이 뭐였는지 알아? 바로 부인이 신랑 앞으로 보험 5억을 들었습니다. 철저한 수사해야 함, 돈 채무관계 복잡함이라고 쓰인 글이었어. 그래서 제작진 측에서 따로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해. 몇 달 만에 이은혜에게 연락을 하니까 다시 연락이 닿았어. 그런데 이은혜 측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고발이 되어 일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측에서 보험금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막 상용의 무슨 그걸로 걸었더라고요. 이은혜는 억울하다는 거지. 제작진은 수소문을 해서 윤 씨의 유족과 만나게 되고 막장 드라마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유족은 이은혜가 고졸 학력으로 운 좋게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와서 6개월 정도 일을 했지만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윤 씨가 이은혜를 챙겨주다 보니 정이 들어 결혼한 걸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가족은 문상에 온 윤 씨의 직장 동료로부터 이은혜란 사람은 인턴으로 입사를 한 적도 없다고 듣게 된 거야. 그래 뭐 결혼을 하고 싶다면 아내와 만나게 된 경위를 부풀려서 말할 수 있겠지. 윤 씨와 이은혜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랑 결혼식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한 거야. 윤 씨 부모님은 적어도 양가 상견례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이게 잘 안 됐대. 그래 뭐 결혼식의 여부는 개인의 재량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 이은혜는 보험 4개에 가입을 하게 돼. 이를 보게 된 윤 씨가 자신도 보험이 있어야겠다면서 윤 씨도 보험에 가입을 해. 그리고 2019년에 윤 씨가 사망을 한 거야. 뭔가 뒤가 구리기 시작하지? 그의 가족들은 윤 씨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대. 이전까지의 내용들은 뭐 특이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이 다음에 이은혜의 행동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윤 씨가 사망을 했잖아? 윤 씨의 장례식에 이은혜의 가족들은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대.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윤 씨의 가족들이 신혼집의 비밀번호를 이은혜에게 물어봤는데 이은혜가 계속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야. 일부러 피하는 느낌까지 받았을 정도였다라고 했어. 그래서 어찌어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가족들은 충격을 받게 돼. 집 상태가 도무지 신혼집이라고 보이지 않았던 거야. 집안을 보니까 집 상태가 신혼집보다는 노숙자가 사는 곳보다도 못한 빈 사무실 같은 느낌이었고 냉장고와 싱크대를 포함해서 뭐 물건들이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 하나 있었다. 여러 건의 부동산 채무 관련 서류들이야. 윤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연봉이 6,400만 원이 넘어갔는데 보통 연봉 6,400만 원이면 웬만한 빚에도 큰 타격은 없잖아? 그런데도 윤 씨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개인 회생을 신청할 당시의 빚이 약 1억 3,500만 원이었대. 이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거지. 이은혜는 오랫동안 친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윤 씨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돈을 받았는데 지금 줘야 되거든? 자동차? 아니 자동차가 아니라 200만 원? 내일 주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지금 160만 원에서 방세랑 냈어? 1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냈다고? 어 내가 급한 거라 얘기했잖아. 오늘? 응. 오늘 없다니까? 왜? 그거 이렇게 줬잖아. 아니 오빠 먼저 줘야 된다 했잖아. 원래 오늘 먼저 500 주기로 한 거잖아. 또 내 말 귀뚱으로 들었지? 150만 원 구할 데가 있나? 지금 모르겠어. 그냥 나 지금 머리 되게 아프거든? 내일까지 가능할 것 같아. 그 액수가 수백만 원부터 천만 원 단위로 총 수억 원을 받아가게 돼. 은행에서 빌린 돈과 자기가 벌어들인 대부분의 돈을 이은혜에게 지급하니 윤 씨는 돈이 남아나겠어? 결국 윤 씨는 이은혜에게 돈 몇만 원을 부탁하기도 했고 회사 식당에 못 가는 주말에는 쫄쫄 굶어야 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나게 돼. 돈이 극단적으로 부족해지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데 결국 윤 씨는 장기 매매를 시도하게 돼. 다행히 이는 무산됐지만 말이야. 윤 씨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은혜가 윤 씨를 말린 거야.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하는 게 맞는데 왜 개인 회생을 말렸을까? 그녀가 개인 회생을 말렸던 이유는 바로 개인 회생을 하게 된다면 생계비를 전략해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험이 있다면 해약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어.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지. 그리고 가족들은 특히 윤 씨의 누나는 인천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왜 수원에서 윤 씨가 따로 별거를 했는지, 그가 사망하고 2개월 뒤에 이은혜가 수상 레저를 즐기는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해외여행을 갔었는지가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리고 윤 씨가 죽기 1, 2년 전부터 평소에 사람이 많이 초췌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자신을 피하는 등 정상이 아니었대. 갑자기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평으로 놀러가서 사고를 당한다? 윤 씨의 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의 누나가 일산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형사에게 이 사실을 제보하게 되고 윤 씨의 누나, 보험사 관계자들, 마지막으로 지능범죄수사팀이 모여 윤 씨의 사망사건을 조사하게 돼. 정황이 아무리 봐도 보험 사기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 그때 이은혜가 제작진 측에 고발을 한 거야. 이미 공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은혜에게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미뤘다가 경찰들이 이은혜가 머무는 거처를 급습하게 되는데 이은혜는 공범이었던 조연수와 함께 체포를 당하게 돼. 그렇게 2020년 4월에 보험 사기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고 2020년 1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를 하게 돼. 그리고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 이은혜는 윤 씨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오면서 돈을 요구했어. 그 돈의 액수가 무려 1,000만 원 단위였지?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제발 좀 살려줘, 제발. 뭔 소리야? 오늘 집에 오고 싶대. 집에 오고 싶어서 뭐 오늘 온대?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통화해? 통화해봐라.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짠하니까 그렇지.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그냥 근데 여보가 듣고 있다가 그러자 그래. 그럴까?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하면서 아내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해왔으니 정신건강이 정상이겠어? 그치. 그러던 어느 날 윤 씨는 아내와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돼. 그 와중에 원래는 윤 씨와 같이 가는 게 아니었대. 충격적이게도 이은혜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고 있었어. 그런데 이은혜가 여행을 갈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이은혜가 내연남인 조연수와 함께 간 거야. 아니 누가 남편을 대동해서 내연남이랑 여행을 가. 남편인 윤 씨도 아내와 조연수의 관계를 짐작하고 있었나 봐. 계곡에 갔어. 윤 씨는 수영을 별로 안 좋아했대. 그런데 여행 갔던 그날 안전장비 하나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를 한 거야. 싫다고 하니까 이은혜가 대신 뛰겠다네. 어쩔 수 없이 윤 씨가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물에 빠진 거지. 그래, 물에 빠졌으면 사람이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잖아. 살려달라고 윤 씨가 그렇게 허우적거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무시를 한 거야. 살인을 한 거지. 이것 말고도 이은혜가 과거에 윤 씨에게 저지른 다수의 살인 미수 정황들을 포착하게 돼. 이은혜는 2019년 2월에 윤 씨의 보험금이 그렇게도 탐이 났나 봐. 생명보험금 8억을 갖고 싶으니까 남편에게 테트로도톡신, 즉 보고독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어. 하지만 다행히 치사량까지 가지 않아 윤 씨는 죽지 않았다고 해. 이는 나중에 조연수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복어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줬어. 이걸 보니 이은혜가 내연남인 조연수와 모의를 하고 오래전부터 윤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 이후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은혜가 윤 씨를 낚시터 물에 일부러 빠뜨리고 조연수가 어깨를 눌러서 살해를 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 타이어에 의도적으로 펑크를 내서 살해를 하려고 했던 증거들이 드러나게 돼. 그렇게 2021년 12월에 조사를 마치게 됐는데 이은혜랑 조 씨가 그 다음 날부터 잠적을 해버려.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법의 심판을 받기 싫었던 거지. 그녀의 소재를 알기 위해 그녀의 가족을 찾아갔지만 잘 모른다면서 인터뷰까지 피했다고 해. 그렇게 공개 수배를 하게 되고 4개월 만인 2022년 4월 16일 드디어 이 악마들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데, 잡혔을 때 이은혜는 내연남인 조연수와 동거 중이었대. 그런데 이은혜와 관련된 남자들의 수상한 사망 사건들이 재조명을 받게 되는데 이은혜는 청소년 때부터 성매매를 하는 등 남자 관계가 깨끗하지 못했어. 내연남인 조연수도 이때부터 알게 된 거고, 그런데 그녀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이 전부 사망을 한 거야. 2010년에 이은혜와 연인 관계였던 김모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하게 되고, 2014년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친구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의문사를 당해. 그래,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현재 이은혜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어. 여기서 이은혜가 저지른 모든 범죄 증거들이 다 드러났잖아? 그런데 뻔뻔하게도 이은혜는 윤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연수와 함께 범죄를 계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그 증거들이 다 여기 있는데 범죄를 부인하다니 이해가 안 된다.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인 이은혜와 조연수가 본보기로 법의 심판을 받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다음에도 이야기 들으러 올 거지? 아 맞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우리 계곡 갈래?